나이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모든 꿈을 잃고 희망을 저버리고 앞날을 바라보지 않으며 의욕의 불꽃이 꺼진다면 당신은 늙은 것입니다. 세실리아 페인그로브 101세.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 125세 건강장수법입니다. 미국 노년학회 회장, 미국 노아학회 생물학 분야 회장을 역임한 유병철 교수님이 알려주는 건강장수, 노인질환 예방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화에 대한 질문 10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읽는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1. 노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럿일까요? 2. 노화는 유전과 환경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이 더 클까요? 또 그 차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3.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있나요? 4. 스트레스가 노화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데 강도가 약한 스트레스도 노화를 촉진시킬까요? 5. 학자들은 현대인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다고 예측할까요? 6. 지나친 영양 섭취는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7. 육체 운동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면 왜 노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권장하는 걸까요? 8. 지금까지 입증된 노화 예방 또는 방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2가지를 든다면 무엇일까요? 9. 노화 현상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상실이며 질병 발생률도 이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 2가지 변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10. 여러분은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나요? 아니면 부정하나요? 위의 10가지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늙을 수 있는지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해가는 모습에 익숙하다. 왜 늙는가에 관한 생리적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과학적 관심이나 의문을 갖지 않는다. 탄생, 성장, 성숙, 노쇠, 사망에 이르는 삶의 과정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생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진행되는 노화 과정에 대해 이처럼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교육 탓이다. 우리는 12년에서 16년 동안 여러 단계의 학교에서 비교적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그 짧지 않은 교육기간 중에 어떤 과목에서도 노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노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조차 의과대학에서 노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교육이 노화에 대하여 얼마나 소홀한지 알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에 가깝다. 현실이 이런데도 노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현 교육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늙는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통과 의례이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약으로 병을 고치면 그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노화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질병 연구와 치료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매우 발달한 현대의학 덕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수명 연장이 사람들을 예기치 않았던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병에 걸린 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오래 살기만 하는 건 21세기 고려장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국 노인들의 높은 자살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노화란 단순히 병을 치료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노화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노화는 결코 질병이 아니다. 장수에 대한 염원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 그리스 신화 가운데 에오스와 티토노스 이야기는 장수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비유이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트로이 왕자 티토노스에게 한눈에 반해 그를 납치한다. 그리고 나서 제우스를 찾아가서 티토노스에게 영생을 달라고 간청한다. 영원히 그와 살고 싶어서였다. 제우스는 에오스의 간절한 청을 받아들여 티토노스에게 불사의 몸을 준다. 소원을 이룬 에오스는 과연 행복했을까? 티토노스는 에오스의 궁전에 살면서 신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러나 몸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늙고 병들어갔다. 에오스가 제우스에게 티토노스의 영생을 원했을 뿐 젊음을 함께 구하지 않은 탓이었다. 에오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티토노스는 제우스에게 고통스러운 영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죽음을 달라고 애원한다. 이것은 더 이상 신화에나 나오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오래 살고 싶은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처럼 남의 도움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일흔이건 여든이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기능적 장수 또는 성공적 노화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노화 연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며 선물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생물학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모든 생물체는 탄생, 성장, 성숙, 노쇠 과정을 거쳐 죽음으로 그 일생을 마감한다. 이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노화는 당연히 노쇠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상식이다. 심지어 노화를 연구한 학자들조차 대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험 결과는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미국 듀크대학교 의과대학의 벨스키 연구팀은 미국 과학학술원 학회지에 노화의 시작 시점은 이제까지 상식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건강한 뉴질랜드인 1037명을 대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38세까지, 즉 38년 동안 18가지 신체 기능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각종 기능 상실에 따른 노화 과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1. 신체를 기능 쇠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노화의 시작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30대에 이미 시작된다. 2. 노화는 개인차로 인해 사람마다 다른 시점에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26세부터 시작되며 어떤 사람은 50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3. 노화 과정에서 약 70%는 환경적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의 영향을 받아 조절된다. 4. 이런 이유로 노화 방지 노력은 노쇠기가 아닌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노화는 개인차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체 안에서도 조직기관별로 다르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바 있다. 뇌는 2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며 대장 및 소장은 55세, 유방 35세, 방광 65세, 허파 20세,
음성 65세, 눈 40세, 간장 70세, 신장 50세, 전립선 50세, 뼈 35세, 치아 40세, 근육 30세, 청각 55세, 피부 25세, 입맛 및 냄새 60세, 임신 35세, 머리털 50세부터라고 한다. 이러다 보니 조직기관별 노화 시작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노화 방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짧게 살다가 길게 죽어가는 현대인.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오늘날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아 감소, 전염병 퇴치, 유아기의 영양실조 해소, 개인 위생 관리의 발전, 그리고 의술에 의한 질병 관리 등이 가져온 효과이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정작 노화 방지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별도의 노화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 기능의 손실과 그에 따른 질병까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은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는 노인들이 비교적 많다. 그러나 장수가 축복받은 일이기만 할까? 오래 살긴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다. 덴마크에서 100세가 넘은 노인 200명을 조사해 보니 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병, 치매, 관절염, 고혈압, 전립선 질환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장수가 의도하지 않은 비극적 결과가 되어버린 원인은 노화를 병으로 착각해서 질병 치료에만 전념한 데에 있다. 만약 노화 방지의 관점에서 장수를 위해 노력했더라면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마지못해 장수하는 아이러니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노인들에게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남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질 높은 삶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 8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5%가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노인병학회 회장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월터 보츠 박사는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는 너무 짧게 살다가 너무 길게 죽는다라고 개탄한 바 있다. 노화 방지 조치는 간과한 채 취해진 여러 의료적 조치가 21세기 고려장 현상을 빚어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화는 유전적일까 아니면 후천적일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이론들을 정리하면 크게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의 2가지로 나뉜다. 그렇다면 과연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은 각각 노화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오랫동안 이에 대해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없다가 미국의 메가더 재단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1998년에 그 답을 내놓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노화 과정에 작용하는 유전적 요소는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후천적 요소, 즉 생활 환경의 조건에 좌우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스웨덴에 등록된 일란성 쌍둥이 5만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데이터는 무병장수의 혜택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적 도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래 못 살았다고 부모를 탓하지 말라는 얘기다. 2004년에 발행된 미국 과학학술원 학회지에는 3살 때 거의 같았던 일란성 쌍둥이의 염색체를 50살에 다시 조사해보니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후천적 생활 환경 요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확실히 증명한 연구이다. 이것은 스페인의 일란성 쌍둥이
80명을 조사한 데이터이다. 이 실험은 쌍둥이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47년 동안 지내면서 나타난 염색체 유전자 변화를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 지표인 DNA 메틸화 반응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마디로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결과는 환경 조건, 식생활, 육체 활동 등의 생활 환경을 적절히 조절하면 노화도 관리가 가능하고 방지할 수 있는 현상이란 것을 말해준다. 특히 후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가운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육체 운동은 노화 및 노화에 수반되는 질환을 조절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운동만 규칙적으로 계속해도 해로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에피제네틱스 연구로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을 동시에 안겨준다. 노화 여부는 매일매일의 생활 환경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무병장수로 가는 시발점이며 125세 건강장수법이 가르쳐주는 노화 방지의 첫 번째 메시지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그 어떤 노화 방지 이론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생활 환경이 노화를 촉진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 결과 종족 유지에 성공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만약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더라면 다른 멸종 동물처럼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 덕분에 여느 동물에 비해 수명이 비교적 길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잘 적응하고 있다는 현대의 생활 환경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환경 조건은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잠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인간의 신진대사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생명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산소라든가 하루 3끼 먹고 있는 음식들이 좋은 본보기이다. 이처럼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서 노화가 촉진된다면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오늘날의 생활 환경에서 비롯되는 노화의 4대 모순이다. 1.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가 산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2. 음식은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지만 과식하면 질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3. 편리한 교통수단이 운동 부족을 유발한다. 4. 장수하면서 질병 관리를 잘못하면 삶의 질은 저하된다. 이 4가지 요소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화를 촉진한다. 생존과 노화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이다. 이 모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산소가 없다면 인간은 한시라도 살 수 없다. 산소를 이용하여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산소에 의존하는 세균을 세포에 끌어들여 공생하는 진화 과정을 거쳐 생존해 온 것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가운데 95%는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진다. 그곳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의 연소, 신진대사를 통해 세포의 활성과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세포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여 죽게 된다. 미토콘드리아는 한마디로 세포의 발전소인 셈이다. 그래서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죽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유독한 활성산소를 생성한다는 점이다. 물론 생명체는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방대한 생존 방어진을 친다. 해로운 요소를 중화하기 위한 방어 효소나 항산화제를 총동원하여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한 다른 세포 조직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런 세포의 생존 메커니즘은
자생력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방어진은 몸이 노화하면 파손되거나 상실된다. 결국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는 세포를 죽이고 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파괴한다. 노화의 4대 모순 중 첫 번째인 산화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것이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가 한편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니 생명체의 숙명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많이 먹으면 빨리 늙는다. 현대인은 음식 맛에 관심이 많다. 요즘 먹거리 문화의 트렌드는 맛이다. 그러나 음식은 맛을 위해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은 맛을 떠나 인간에게는 생존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끼니를 때우지 못하면 허기가 져서 움직일 수조차 없다. 그래서 식욕은 본능적 욕구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는다. 이 행위는 과연 영양학적으로 합리적일까? 규칙적인 음식 섭취를 통해 인체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체온은 36.5도로 유지된다. 체내세포로 하여금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하게 하는 등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결정된 생물학적으로 불가변적인 상수이다. 인간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은 진화를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가 정상 체온으로 알고 있는 36.5도는 곰팡이의 감염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생체 내 세포의 기능 발휘에 적절한 환경 조건을 제공하는 온도이다. 이때 몸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면역체계 작동 등 생명 유지 활동에 관여하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36.5도여야 정상 체온이라는 것은 아니다. 나이, 성별, 활동량,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정상 체온 범위는 36도에서 37.5도로 본다. 노인은 이보다 0.5도가량 낮으며 활동량이 적은 밤에는 낮보다 0.5도 정도 낮다. 세포를 생존하게 하는 체온 유지는 엄격히 조절되어 최소한의 변동만을 허용하며 일생 동안 유지된다. 음식 섭취량도 일생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신진대사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성장기의 신진대사는 성장을 위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 반면에 성숙기에 들어서면 신진대사는 현상 유지 상태를 이어나간다. 성숙기도 지나고 노년기에 들어서면 에너지 소모가 큰 근육의 양이 줄거나 운동량의 감소로 신진대사율이 점차 감소한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음식 섭취량을 줄여야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잡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먹거리 문화가 지나치게 발달한 현대의 생활 환경은 끊임없이 식욕을 자극한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며 결국 소모하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저장되면서 복부 비만 현상을 일으킨다. 그뿐만 아니라 늘어난 지방은 염증 증가로 이어지면서 노화를 촉진한다. 이 메커니즘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4대 모순 중 두 번째인 과식의 폐해이다. 과식은 지방의 증가로 인해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도 되지만 산화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 템플대학병원은 2015년에 칼로리 과잉 섭취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한 중년 남성 6명에게 하루에 6,000칼로리 정상치의 약 2.5배를 일주일간 섭취하도록 했더니 이틀 후에 벌써 인슐린 저항 현상이 나타났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혈당 흡수가 반으로 떨어지는 등 당뇨 증세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활성산소의 증가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임상 실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한 인체는 비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일으키고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으로 발전하면서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몸이 편하면 빨리 늙는다. 육체 운동은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부족은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혈액순환의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세포에 공급되어야 할 산소를 감소시키거나 체내에 유해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하여 체내에 축적할 수도 있다. 운동 부족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인체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저하된다. 호르몬 분비 이상, 인슐린 저항성, 골다공증, 심지어는 뇌 기능과 인지 능력 쇠퇴까지도 운동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많이 쓰는 영어 표현 중에 use it or lose it 이라는 관용구가 있다.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뜻이다. 우리 신체도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현대인은 걸어다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가장 기본적 동작인 걷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현대인의 육체적 활동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끼니를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걸어야 했던 원시인들의 일상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고 불과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생활 환경에 비해서도 혁명적으로 발전한 지금의 교통수단은 사람의 몸을 치명적인 게으름에 빠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을 아예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 오늘날의 교통수단이 인간의 기본 운동량마저 앗아감으로써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더 나쁜 것은 노화 현상은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며 이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면서 더욱더 움직이려 들지 않고 편하게 지내려 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자연스럽게 운동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사실이다. 노화의 4대 모순 중 세 번째인 운동 부족은 꼬리를 물고 되풀이되는 악화일로의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은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다. 다른 조직보다 일찍, 다양하게 노화하는 뇌. 노화는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활성산소에 민감한 세포일수록 쉽게 파괴된다. 220가지 정도 되는 인체 세포 종류 중에서 뇌세포는 유달리 산화 스트레스에 민감한 까닭에 다른 조직 기관보다 더 일찍 더 다양한 노화 작용을 겪는다. 더구나 뇌세포는 극히 일부분을 빼고는 거의 재생이 되지 않는 탓에 태어날 때 약 100억 개이던 것이 계속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5에서 10%가 감소한다는 게 정설이다. 뇌가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뇌는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한다. 체중의 2% 정도에 불과한 뇌가 호흡으로 마시는 산소의 30%를 소비한다. 많은 산소가 소비되므로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하여 더 자주 산화 스트레스의 표적이 된다. 둘째, 뇌에는 산화 스트레스에 쉽게 파괴되는 지방이 많다. 셋째, 산화 스트레스와 싸워야 할 방어 시스템이 다른 조직에 비해 현저히 적다. 넷째, 산화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아세틸콜린까지도 파괴한다.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등은 아세틸콜린이 파괴되어 발병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 외에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뇌세포 안에서 산화되어 뇌세포의 죽음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뇌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산화 스트레스를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운동이야말로 뇌를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노화 방지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운동과 뇌의 건강. 최근에 몇몇 연구들은 운동이 노화로 인해 생기는 인지능력 감소나 치매 방지에도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치매의 시작을 늦추거나 치매가 악화되는 속도를 줄이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뇌혈관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양호해지면서 뇌세포의 기능 상실이나 참여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뇌에 대한 운동의 효력은 뇌세포의 재생,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뇌세포의 보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운동은 뇌세포 내에서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생산하기도 하고 파괴를 당하기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는 동물 실험 보고도 있다. 또한 운동은 새로운 혈관 조성을 돕는다는 증거도 있다. 운동이 염증 억제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의 유산소 운동으로 염증 지표인 CRP 값이 20% 정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항염증 요소인 IL-10 단백질까지도 증가되었다고 한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운동이 노화 지연에 효과가 있다는 또 한 가지 예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다. 운동으로 매주 총 3,500칼로리를 소모하면 신체 기능상 약 3년에서 4년이 젊어진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운동이 고령자의 뇌 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연구 보고서에서 밝혔다. 평균 연령 88.5세인 대상자 66명을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운동을 시켰더니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절식과 운동의 상승 효과. 운동과 절식은 기본 생명 유지 활동이라는 매우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체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작용하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이들은 운동은 칼로리 소비를 촉진하니 결과적으로는 절식과 같지 않느냐고 묻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다. 노화 작용을 지연시키는 데는 절식이 운동보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운동이나 절식보다 더 좋은 방법은 당연히 절식하면서 운동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저항감을 느낀다. 절식을 하는데 무슨 힘으로 운동까지 하느냐는 항의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에 실험 결과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마음껏 먹은 쥐들은 배가 부르면 나태해져 거의 운동을 안 하지만 절식한 쥐들은 매일 4km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생 동안 뛴다는 사실이다. 결코 절식이 힘을 부족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없다. 관건은 신체가 절식 상태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가의 여부이다. 더군다나 운동과 절식을 동시에 한 쥐들의 평균 수명이 운동이나 절식 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쥐들보다 약 10% 연장된다는 것을 봐도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절식과 운동 사이에는 모종의 시너지가 작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지은이 유병팔 교수님의 40여 년간의 노화 연구에서 배운 교훈은 절식과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큼 확실한 건강장수 방법은 없다고 해요. 이 책이 여러분의 노화를 이해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